60세를 넘기면 많은 남성들이 말 못할 고민을 조용히 감내하게 됩니다. 바로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몸이 더 이상 그에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불꽃은 점점 꺼져가고 친밀한 순간은 자주 중단된 채 끝나곤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는 아예 시작조차 꺼리게 됩니다. 아내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두렵고 실패했을 때 어색하고 민망한 분위기가 두렵고 무엇보다도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진행된 한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43.7%가 발기부전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가정 속 숨겨진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함께 살아온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때 느끼는 자괴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은 예전 같지 않고 추운 밤에도 함께 껴안고 자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 지붕 아래에 살아가면서도 마음이 닿지 않는 두 영혼 사이의 침묵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한의사 박정우입니다. 저 또한 한때는 아들이었고 남편이었으며 아버지였습니다. 많은 한국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겪어봤습니다. 지난 5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중장년 남성 환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아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 생기는 성기능 저하를 그저 받아들이고 체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고 자연스럽고 안전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생기를 되찾게 하며 자신감과 기쁨, 그리고 젊은 시절의 만족스러운 부부 생활까지도 다시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단 한 방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저녁 식사에 식초 한 방울을 넣는 것만으로 나이 탓에 이미 잠든 줄 알았던 제 몸의 생리 기능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혹시 한밤중에 한숨 쉬며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몇 분이 바로 당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기적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약이나 고통스러운 치료 없이도 몸을 되살릴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직 망설이고 계시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겪었고 75세 때는 지금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78세인 저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 결혼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몸은 왜 점점 약해지는 걸까요? 한때 강인했던 남성이 왜 이제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까요? 회복의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우리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원인과 오해들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몸에 활력이 사라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몸은 마치 시계 장치와 같아서 내부의 톱니바퀴가 제대로 관리되면 여전히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톱니바퀴는 바로 혈액순환입니다. 혈액이 예전처럼 강하게 돌지 않으면 우리 몸은 막힌 수도관과도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아무리 크게 틀어도 물은 제대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남성의 성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욕망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건강한 혈관 시스템과 적절한 시기에 전달되는 남성 호르몬이 있어야만 신호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현대인의 생활 방식입니다. 스트레스, 운동 부족,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사, 신선한 음식 부족, 이 모든 것이 매일같이 남성의 건강을 갉아먹는 산성비와도 같습니다. 시끄러운 도시에서 살아가며 대충 먹고 수면 부족의 늦은 야근까지 우리는 점점 약해지는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만큼 활력을 느끼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이 즉시 발기부전 치료제를 찾게 됩니다. 당장의 해결책이 되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일 뿐입니다. 마치 엔진이 새고 있는 자동차에 기름만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잠깐 더 달릴 수 있지만 결국 도중에 멈추고 말 것입니다. 약을 많이 쏟을수록 우리 몸은 점점 스스로 반응하려는 노력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는 줄어들고 본인은 더욱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남성분들께 자주 보는 또 다른 실수는 체념입니다.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두통이 있다면 누가 이제 나이 들었으니 그냥 참아라고 말합니까? 물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기능 건강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의 일부이며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이 왜 점점 약해지고 우리가 어떤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는지를 이해하셨다면 다음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비싼 약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고 간단한 방법 속에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남성의 활력 회복을 위한 비결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50년 넘게 연구해오며 제가 발견한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회복 여정을 시작하게 한 그 첫걸음, 바로 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저녁, 당시 75세였던 저 박정우는 노화로 인한 피로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지만 발끝의 냉기와 민감한 부위의 무반응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했습니다. 아내의 실망한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한의사인 제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고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래된 한의서에서 한 가지 방법을 우연히 읽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잔에 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아침마다 몸이 가볍고 생기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3주 후에는 이것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진짜 회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조합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식초는 현미식초나 사과식초처럼 아세트산이 정확히 포함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성분은 막힌 수도관에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때를 녹이듯 혈관 벽을 부드럽게 하고 오래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기름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귀중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중 지방을 분해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온몸에 혈액이 강하고 고르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현미식초 한 스푼, 그리고 정확히 참기름 한 방울만 넣습니다. 절대 더 많이 넣지 마세요. 잘 저은 후 저녁 식사 후 30분쯤 천천히 마셔줍니다. 참기름을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게 넣으면 짠 음식에 소금을 더한 것처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식초를 사용하거나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넣거나 하루는 하고 하루는 건너뛰며 꾸준히 하지 않는 등의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방법이 효과 없다고 결론 지어 버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건 방법이 아니라 실천 방식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처음 소개해 드렸던 부산의 67세 환자 김민수 씨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별로라며 포기하려 하셨지만 10일간 꾸준히 하신 후
아침에 저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따뜻하고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말끔합니다. 3주가 지나고 그는 저에게 지금 기분은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내도 요즘 아침마다 노래를 흥얼거릴 정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은 비싼 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방에서 마주하는 평범한 재료의 조합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망설이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단순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남은 삶을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식초와 참기름의 조합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졌다면 이제는 몸속 깊은 곳부터 회복을 돕는 귀중한 영양소를 보충해야 할 시기입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며 오래 잠들어 있던 욕구를 다시 깨우려면 무엇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아주 익숙한 음식들입니다. 바로 굴, 새우, 그리고 견과류입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들의 효과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지 부드러운 눈빛이나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도 금세 반응했는데 지금은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치 불꽃은 남아있지만 타오를 불씨가 없는 것처럼요. 그 이유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영양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연과 아르기닌 같은 성분은 흡수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들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남성 호르몬을 활성화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굴은 크기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해산물입니다. 모든 음식 중에서 가장 높은 천연 아연 함량을 자랑합니다. 아연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원료이며 이 호르몬은 남성의 힘과 활력을 좌우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음식에서 아연을 흡수하는 능력은 젊었을 때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전에는 굴 한 개로 충분했지만 지금은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 3개, 심지어 5개까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굴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굴을 먹는 것이지만 여름철에는 위생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굴죽이나 찜 또는 살짝 튀겨서 먹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굴의 수분을 유지해야 아연이 제대로 보존됩니다. 새우도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특히 껍질 부분이 중요한데 바삭하게 튀긴 새우를 껍질째 먹으면 효과는 2배로 늘어납니다. 해산물 외에도 호두, 아몬드,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는 자연이 주는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들은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아르기닌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좁은 골목을 고속도로로 확장하듯 몸속 길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면 우리 몸의 모든 기관, 특히 가장 중요한 기관까지도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환자들을 지켜보며 자주 목격하는 실수는 이런 음식들을 일관성 없이 섭취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날은 먹고 다음 날은 잊어버리거나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고 며칠을 쉬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포만감이 있는 상태에서 견과류를 먹는데 이렇게 하면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럼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견과류는 아침 공복에 드세요. 호두 5알, 아몬드 10알, 마카다미아 3알이면 충분합니다. 그 전에 따뜻한 물 1컵을 마셔주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굴과 사어는 저녁 식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단을 매일 꾸준히 3주간 유지하신다면 발끝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고 부부 생활도 신혼처럼 자연스럽고 활기차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귀한 선물을 단지 꾸준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놓치지 마세요. 작디 작은 굴 한 마리, 한 줌의 견과류라도 여러분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줄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굴, 새우, 견과류를 통해
충분한 아연과 아르기닌을 보충했다면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에너지를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식생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효과를 인정받고 심장 건강과 수명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지중해 식단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지중해 식단을 한국적인 방식으로 변형하면 훨씬 더 실천하기 쉽고 입맛에도 잘 맞으면서 효과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지중해 지역은 전 세계에서 9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뿐 아니라 이 지역의 어르신들은 삶을 즐기고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 먹고 잘 웃고 바다를 사랑하라. 그 비결은 바로 매일의 식단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72세이던 해 그리스에서 열린 한 의학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닷가의 한 어촌 마을에서 저는 92세의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탄탄한 체격을 갖고 있었고 매일 아침 바다에서 수영을 한 후 점심으로 직접 생선을 구워 드셨습니다. 제가 건강의 비결을 묻자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조상들처럼 먹을 뿐이요. 올리브유, 해산물, 그리고 매일 아몬드 몇 알이면 충분하죠. 겉보기엔 단순하지만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지중해 식단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결코 낯설거나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식재료와 음식 문화에 맞게 로컬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리브유가 낯설거나 구매가 어렵다면 한국에서 흔히 쓰이는 들기름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 역시 오메가3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올리브유 못지않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산물은 말할 필요도 없죠. 한국은 고등어, 참치, 정어리 등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이 넘쳐나는 나라입니다. 이들 생선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호두, 아몬드, 밤 등은 한국 노인분들이 이미 즐겨 드시는 간식이기도 하지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식 지중해 스타일 일주일 식단 예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한 후 호두 몇 알, 마카다미아 3알, 그리고 들기름 한 스푼을 섭취합니다. 원하신다면 현미밥 한 숟가락의 들기름을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점심, 생선구이, 생선찜, 데친 채소나 해조류 샐러드를 중심으로 가볍게 드세요. 자연 발효 김치를 조금 곁들이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녁, 굴죽, 미역국 혹은 간단한 생선조림을 드시고 식후 30분 후에는 앞서 설명드린 현미식초와 참기름 한 방울을 섞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셔줍니다. 이 식단을 3주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무엇보다도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인 생기까지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실 건강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고 심장이 편안히 뛸 수 있도록 돕는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는 제가 그리스의 에게해 해변에서 본 아름다운 석양만큼이나 인생 후반을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몸을 건강한 음식으로 돌보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는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에너지의 핵심, 골반저근육,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놀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몸속에는 작지만 성기능, 자신감, 자기조절 능력에 큰 영향을 주는 근육군이 있습니다. 바로 골반저근, 즉 케겔 근육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힘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골반저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근육이 출산 후
여성이나 요가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골반저근은 50세 이상의 남성에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근육은 성기능과 배뇨 조절을 포함한 여러 생리적 기능의 중심을 담당하는 핵심 구조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의 건물로 비유해 본다면 골반저근은 바로 그 건물의 기초입니다. 복부 아래의 장기를 지지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방광과 직장을 둘러싸고 있고 특히 남성의 발기력 및 사정 조절 능력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소변이 새거나 성적 쾌감이 떨어지고 성관계 중 조절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관악구에 사는 73세의 김철수 씨입니다. 그가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남자인 것 같지 않아요. 긴 상담 끝에 알게 된 것은 그는 원래 걷기와 자전거 타기를 좋아하던 건강한 분이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쉽게 피로해지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흥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밀하게 검진해 본 결과 문제의 핵심은 바로 골반저근의 약화였습니다. 다행히 이 근육은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등을 곧게 세운 뒤 마치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하복부 아래 근육을 조여줍니다.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풀어주세요. 이 동작을 10회 반복하고 잠시 쉬었다가 2세트 더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이 근육을 정확히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며칠만 꾸준히 해보면 점점 조절이 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복부에 힘을 주거나 엉덩이를 조이거나 숨을 참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자극이 엉뚱한 부위로 가서 골반저근을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습니다. 호흡은 천천히 부드럽게 하면서 항문과 음경의 뿌리 부분에 집중하세요. 이 두 부위가 여러분이 훈련해야 할 핵심 지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 운동을 저녁 식사 2시간 후 몸이 이완되고 소화가 거의 끝난 시간에 하라고 권장합니다. 그래야 밤새 휴식하며 근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회복됩니다. 비록 이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신체적, 정신적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만약 자신감을 잃어버렸거나 부부 관계에 대해 위축된 감정을 느끼신 적이 있다면 바로 이 운동이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효과가 나타나는 운동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10분만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몸이 분명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고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골반저근 운동은 마치 건강이라는 집에 기초를 다시 다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지붕, 즉 우리의 정신 상태를 돌보는 일입니다. 아무리 신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은 절반의 효과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호르몬을 재생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깨울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올바른 호흡법과 양질의 수면에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몸이 반응하지 않는 이유가 단지 신체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조용한 적이라 불리며 감정을 마비시키고 호르몬을 고갈시키며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둔화시킵니다. 우리 몸속에는 서로 반대되는 2가지 자율신경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집중할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은 싸우거나 도망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심장이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액은 주요 장기로 몰려갑니다.
이는 외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전투 중인 상태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남성의 발기, 이완, 그리고 즐거운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부교감신경, 즉 휴식과 회복 모드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모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호흡, 더 정확히는 의도적인 복식 호흡, 횡격막 호흡에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왼손은 가슴 위에, 오른손은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합니다. 코로 4초간 깊이 들이마시고 2초간 멈춘 뒤 입으로 6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해 보세요. 몸 전체에 평온함이 퍼지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혈류가 느리고 고르게 흐르기 시작하며 근육이 이완되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압박감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 호흡법을 잠자기 30분 전에 실천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몸의 회복을 돕기 위해 침실을 진정한 휴식의 성소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 9시 이후에는 밝은 조명을 피하시고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TV에서 나오는 청색광, 블루라이트는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이 빛은 뇌가 아직 낮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간접 조명, 따뜻한 색상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의 서늘한 환경이 이상적입니다. 약간 쌀쌀한 환경은 숙면을 유도하고 몸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실수는 방을 너무 덥게 하거나 밤새도록 불을 켜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스마트폰을 보다가 졸릴 때까지 손에서 놓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야말로 숙면을 방해하고 아침에 피곤하게 만들며 밤사이 남성 호르몬이 재생되는 과정까지도 방해하게 됩니다. 일주일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깊은 호흡 연습, 조명 차단, 쾌적한 수면 환경, 긴장을 푸는 마음가짐. 그 변화는 아침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기며 무엇보다도 사랑의 감정이 다시 자연스럽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감정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더 강해지고 싶다면 약을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숙면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 운동, 생활 습관 조절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수많은 중장년 남성 환자들이 직접 실천하고 효과를 경험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한 남성의 놀라운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7세 이정호 씨의 6개월간 끊임없는 노력과 변화의 여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호 씨가 처음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을 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폐를 끼친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3년 전 이 씨는 아내와 거의 아무런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단 한마디 나누지 않을 만큼 냉랭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절망감, 그리고 잊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아주 단순한 첫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린 저녁마다 현미식초 한 스푼과 참기름 한 방울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이 씨도 맛이 익숙지 않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꾸준히 설득하며 매일 실천하도록 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그것은 혈액순환이 개선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굴과 새우, 견과류 섭취를 간단하게 조정했습니다. 매일 저녁엔 굴죽 한 그릇, 아침엔 호두 한 줌. 이 씨의 몸은 점점 안에서부터 따뜻해졌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식사 후 활기를 되찾고 웃는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미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한국식 지중해 식단이었습니다. 고등어를 들기름에 구워내고 곁들여 현미밥과 신선한 채소를 먹는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3주 후 이 씨의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아침마다 남편이 요리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우리 집에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되었어요. 네 번째 단계는 골반 적은 운동이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엔 자신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그는 다시 연락을 주며 말했습니다. 소변 조절이 확실히 나아졌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지막 단계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였습니다. 그는 밤 9시 이후 TV를 끄고 깊은 호흡법을 연습하며 침실을 서늘하게 유지했습니다. 6개월 후 늘 지쳐있고 침묵하던 한 남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말이면 부부가 함께 등산을 가고 아침 식사를 나누며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의 눈빛만으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상담 날 이정우 씨가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박사님, 저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의 저는 단순히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살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이정우 씨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내일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단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회복의 여정은 바로 당신의 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정우 씨의 이야기는 개인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진리의 증거입니다. 혈이 통하면 기운도 살아난다.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 감정도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이 아닌 단 하나의 단순한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노년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여정 속에서 식습관, 운동, 수면 관리, 감정 회복에 이르기까지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아주 단순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생명은 순환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이 원활히 흐를 때 각 장기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순환되어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감정 또한 오래도록 눌려 있으면 마음의 짐이 되어 기쁨도 사랑도 삶의 행복도 잊게 됩니다. 60살이 넘으면 많은 분들이 체념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곤 하지요. 하지만 저는 꼭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멈춤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더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단 한 밤 만에 모든 걸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여정은 작은 시작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저녁에 현미식초 1스푼과 참기름 1방울을 탄 따뜻한 물 1잔, 잠자기 전 깊은 복식호흡 10호회, 아침에 호두 5알,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미소 1번, 이러한 소소한 실천이 하루하루 반복되면 몸이 변하고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족과의 관계까지도 다시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수백 명의 분들이 이 방법으로 삶을 되찾는 모습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당신도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지속성, 인내,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의지입니다. 하루에 한 걸음씩만 나아가도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고 자랑스러운 삶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50세 이상을 위한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영상들도 함께 시청해보세요.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